세 글자 산점도입니다. 한자만 잘하면 돼 얘들아. 앞에서 삼토도 할 때 산이 흩어질 산이었잖아. 그치? 한자 잘할 것 같네 산이. 자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산점도는 흩어질 산, 말 그대로 점의 점, 도형입니다. 자, 흩어진 점들을 도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흩어진 점들을 도형으로 나타낸 것, 점으로 점의 모양으로 나타낸 도형이야. 해보자. 자, 산점도는 일단 약속이 이거예요. 바로 별량 한 개가 아니라 별량은 뭐였지? 변할 수 있는 양,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어떤 한 종류가 있는 거지. 별량. 근데 이제는 별량이 두 개 필요해. 별량이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변할 수 있는 양들이 있다고 치자. 두 별량 x, y라고 쳤을 때 x도 별량이고 y도 별량이야. 그때 그 별량들을 순서상 꼴로 x, y라는 우리가 좌표평면에다 옮겼을 때 기억나? 숫자, 숫자는 어떤 점이겠지. 따라서 두 별량 x, y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점으로 나타낸 도형을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별량 두 개가 있어. 근데 각각의 자료랑 자료를 묶어서 점으로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리고 이제부터 산점도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산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일반적으로 별량은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만 그리거든요. 1사분면만 그래요. 왜냐면 음수일 리가 없잖아. 키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성적이 음수면은 그건 무서운 얘기인데 성적이 음수면 태양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웬만한 별량은 양수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 별량들을 점으로 찍었을 때 수많은 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도형을 이제부터 산점도를 그렸다라고 부르는데 자 산점도 이제부터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류를 배울게요. 종류.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산점도가 있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산점도는 관계가 있네. 바로 양의 상호관계라고 부를게요. 양의 상호관계. 말 그대로 쟤랑 쟤는 상관이 있네? 관련이 있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양의 상호관계는 이겁니다. 산점도를 그려봤을 때 x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y도 똑같이 증가하는 모양.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는 모양이면 걔들을 이제부터 양의 상호관계에 놓여있다고 불러요. 놓여있다. 이해돼요? 양의 상호관계에 놓인 점들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점점 그냥 우연히 자료들을 다 모아봤어. 우연이야. 정말 우연히 자료를 모아봤는데 의도치 않게 x, y 모았는데 요렇게 계산이 적당한 우상향 방향으로 점들이 모여있을 때 걔를 이제부터 우리는 양의 상호관계에 놓여있다고 부를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 플러스 방향, 양의 상호관계. 커질 때 커지니까 서로 땡겨주는 거거든요. 땡겨 같이 커지는 거예요. 자,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경향, 양의 상호관계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양수의 반대말 뭐야? 음수. 자, 음의 상호관계. 자, 음의 상호관계에 놓여있다라는 건 산점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 때 약속하냐면 어렵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산점도의 모양이 x는 커지려고 하지만 y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때 x는 커지지만 y 변수는 작아져. 즉 점들의 모양이 어떤 한 직선, 적당한 직선을 쭉 그어봤을 때 그쪽에 모여있다 싶으면 걔는 이제부터 오른쪽 아래로 우하향 그래프죠. 우하향.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에 대해서 모여있으면 이 점들의 모양은 음의 상호관계라고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음의 상호관계. 되셨습니까? x가 커질 때 y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야. 그잖니?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상관관계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즉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부르는데 상관관계가 없다. 그거는 바로 불규칙할 때. 불규칙. 나름 규칙이 있잖아. 나름 규칙이 있죠. 아니 양의 상관관계도 규칙이 있잖아요. 올라가네. 내려가네. 근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를 들어
점들을 그려봤더니 산점도의 모양이 그냥 불규칙해요. x 별량이랑 y 별량이 불규칙해. 근데 엄청 예시가 많아. 첫 번째, 점들을 모아봤더니 자료로 찍어봤더니 어떤 구 형태, 동그라미 모양이면 이건 불규칙한 걸로 봅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황이 없는 건 꽤 예시가 많아요. 적당한 가로축에만 모여있어요. 이것도 상황이 없는 걸로 봅니다.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해돼? 한쪽이 몰려있는 게 몰빵이에요. 몰빵. 마찬가지로 가로축에 모여있어도 이런 점들 모양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총 3가지 유형이야. 첫 번째, 상관관계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양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외의 케이스 관계가 없다라고 일단 분류할 거고, 일단 상관관계가 있으면 양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둘 중에 방향만도 볼 줄 아시면 되고,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부호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부호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부호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책의 맨 마지막에 참고사항은 말로만 할게. 참고사항은 뭐냐면 상관관계 중에서 한 직선에 대해서 엄청 붙어 있으면, 점들이 한 직선에 대해서 붙어 있으면 관계가 세다라고 불러요. 세다. 자석처럼 땡기는 거예요. 자석 알아요?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엄청 크다라는 건, 강도가 세다라는 건 직선에 모여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많이 붙어 있으면 관계가 센 편이다. 그리고 좀 흩어져 있지만 덜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이 말장난들 다 이해됩니까? 관계가 있는 건 모양을 보는 거고, 근데 그 모양 내에서도 엄청나게 직선에 몰려 있으면, 붙어 있으면 관계가 센 거고, 덜 붙어 있으면 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다. 이런 것들을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강하다 약하다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산점도도 한번 그려보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 라고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관계가 없다까지. 한번 해볼까요? 옆에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 점이 꼭 찍혀 있어. 그 점의 상태는 산점도라고 부르는데, 산점도는 양의 상관관계야, 음의 상관관계야, 아니면 관계가 없는 상관관계야? 이거 그려야 돼요. 네, 이거는 x, y 찍으시면 돼요. x, y 시간 콤마 지금은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축과 학습 시간을 점을 묶어서 연결해주죠. 0.5 콤마 3. 이것도 찍어야 돼. 3콤마 다 찍어요. 이거 지금 2절짜리니까 따당 다 찍어요. 20명이 하겠습니까? 문제 20명짜리니까 점들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 찍어주셔야 돼요. 통계 파트는 자료가 훼손되면 절대 안 돼요. (1.5, 1.5) 2, 2.5 1, 3.5 이런 식으로 점별로 찍으면 우연히 어떤 그림이 나올까? 우연히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점이 총 20개씩 있어야 돼요. 20개. 맞죠? 20개. 점을 좀 굵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좀 좁다. 일단 3. 점을 다 찍어보신 분들은 이번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습 시간은 줄어드는구나. 음의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컴퓨터 사용 사람은 공부도 덜 하겠지, 일반적으로. 점들의 생김새가 우하향하고 있습니까? 우하향한 모양이죠.
그다음에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예시인데 이게 읽어봤을 때 두 변수는 관계가 있나? 관계가 없나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선을 붙이면 돼요. 이건 상식선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3번만 같이 얘기합시다. 3번. 그러니까 3번에 1, 2, 3번은 각각 여러분들의 의견 어때요? 의견. 첫 번째 1번. 겨울철 기온과 겨울철 기온이야. 난방비는 음의 상황이야 어떤 양일 것 같아 관계가 없어. 바로 기온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난방을 안 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에 인구수가 많다고 치면 X, Y 그러면 당연히 교통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양이죠.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앞에 게 커지면 뒤에 것도 반드시 커질 거라 예를 들어보면 커지겠죠. 다음은 머리둘레와 IQ. 머리가 큰 사람이 IQ 큰가요? 이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모른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 괜찮습니까? 머리둘레가 크다고 IQ 커지나? 작아지나? 애매하잖아요. 다음 주 볼까요? 다음 주 여러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서 대표 문제 1번 산점도의 뜻이라는 건 약속대로 좀 해주시면 돼요.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황가 있다고 봅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럴 때도 있어. 그치, 한 직선이 가로일 수도 있어. 시력이랑 학력이랑 자, 너가 한번 주장을 해봐. 수학과 학력, 수학 어떤 공부를 잘하는 능력은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무 상관없죠. 관계없는 거. 이거 확인해 이번 기억 지금 리을이요? 네? 기억이 아니에요. 두개 아니에요. 리을은 빼셔야 돼요. 왜 리을 다시 읽어봐. 산전도에서 점들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양일 거야. 오른쪽 아래로 아 진짜 잘 읽어봐. 이건 말 대충 봐야 돼. 근데 얘네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 3, 4번은 뭐다? 바로 개수를 셀 때. 선생님, 네. 예금액이 뭐예요? 예금액이요? 저금한 금액이요. 예금액과 저금액. 그래서 저금액을 많이 할수록 이자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의 법칙이죠. 예금을 많이 하면 돈 많이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자 드릴게요 하면서 이자 많이 줍니다.
양의 상황이고 적은 100이라서 4번이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유형 3, 4번 같은 경우가 바로 산점도에서 뭐하자? 특정한 개수를 구할 때 수평선을 그리거나 수직선을 그리거나 대각선을 그려서 경계선을 찍고 경계선의 왼쪽일까 아래쪽일까를 문제 상황에 들어맞는 점들을 모두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세지 말고 기준선을 그어. 문제에서 제시된 기준. 뭐가 차보다 떨어지는 떨어졌다는 기준은 1차, 2차가 완벽하게 같았을 때를 쓴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어. 근데 이렇게 대각선 한번 그어볼래?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는 1차랑 2차 점수가 똑같은 애들인 거죠. 1차 똑같다. 5,5, 6,6점. 그러면 여기 똑같은 점들이니까 더 나아졌다 높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근데 문제는 뭐래? 2차가 더 떨어져야 되니까 위쪽 동네랑 아래쪽 동네 중에 여기가 더 2차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다 세면 돼. 경계선의 아래쪽 점들. 경계선은 쓰는 거예요. 경계선은 뭐 문제에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확히 떨어져야 되니까 경계선 포함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선을 긋고 세야 돼. 기준선만 잘 그리면 돼. 8명 정도가 해당하는 거야. 이거 몇 명 나왔지? 60점 이상. 왜 여기를 셌나요? 1차 성적보다 2차가 떨어진 학생. 얘들이 오히려 2차가 떨어진 거지. 좌표 6, 7,5, 7점에다 된 거니까 아래쪽이 경계선 포함인지 경계선 안 포함인지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상이란 표현이야 이하 같아도 돼. 60 맞지? 60이야? 5분에 9했다가 100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9? 몇 배였었네? 5mm이야? 5분이니까 우리가 대폭 하는 거 아니야? 60 이상인 사람이 이상이면 작은 곳이 아니라 큰 곳을 봐야 돼. 여기를 봐야죠. 9명 60명 아니 60점 이상이야. 그랬잖아. 9명이면 60점 이상 60이 9명이야. 왜 얼마? 9명이 아니야 위를 아니야? 봐야 위를? 위에요? 140분 40분? 혼자 가거든. 9명 아니냐? 아니 근데 너가 지금 4명 아니야 6명? 어디? 6명 아니야? 내 위를 이거 여섯 명이잖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봤어? 60점 모두 이상인 학생을 세고 싶은 거니까 6점 선을 그린 다음에 둘레 있으니까 여기를 봐야 돼. 아, 이상 여기 조금 보면 안 되죠? 그래 아. 모두니까 둘 다 60점 이상이면 수학 60점 받은 사람 나와 먹고 과학 성적 60 이상인 사람 나와에 겹치는 곳이 둘 다 되는 것이겠지. 이해가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빵빵 따다다당 6명 있는 거야. 둘 다 이상이야. 15분에 6이 40포인트 나오네. 곱하기 되고 그래도 하나하나 많아요. 60% 너도 60점 나온 거야. 성적이 모두 60점 크거나 같다 이상인 사람이 있다는 지금 과학도 60점 선에서 수학도 60점 선에 여기를 줘야 돼요. 왜냐면 이상이니까 더 높은 사람들 해야 되니까 기준이. 그래서 60점 물론 이거는 눈으로 팩겠지만 선 정도는 똑같아요. 기준선 기준 60점 이상이면 같을 때 되면 60점 정도가 있다. 이거에 이거에 비교하면 그래서 15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하는 40%가 나와요. 왜? 점수적으로 퍼센트 안 풀어. 퍼센트는 마지막에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3점도 이야기가 끝나면 3점도 짧고 굵거든요. 그냥 짧고 끝이. 이건 나머지는 집에서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숙제가 별로 없는데 한 장 3점도는 그냥 금방 끝나요. 3점도 한 장밖에 없죠. 144쪽, 145쪽. 그냥 집에서 풀고 보시면 한 장이 끝이다. 여기 사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서술형도 풀어도 그냥 충분히 가는데 해주겠다. 한 장밖에 두 장밖에 안 돼. 근데 뭐 이번에는 이 정도면 할만할 그러니까
저번에 근데 얘들아 근데 중간에 이제 아마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까 확인 문제 6번에 뭐야 얘들아? 140쪽의 확인 문제 6번은 140쪽 확인 문제 6번 모두 60점 이상인 학생이니까 60점 선을 긋고 60점 선을 그은 다음에 위쪽인 걸 찾으면 여기 오른쪽 국내잖아. 근데 합이 일정하거나 차이가 일정하다는 표현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사본 문제를 볼까 사본 문제. 141쪽에 사본 문제 보여. 141쪽에 사본 문제. 한번 읽어보자. 사본 문제야. 합이 150. 오른쪽 삼전도는 지은의 반학생 15명이 전체야. 15명이 전체 학생. 근데 국어 영어를 합쳐서 점으로 찍으면 삼전도로 찍으면 저렇게 분포가 된다. 그때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의 총 합이 150점 이상인 학생 수는 전체 분량입니다. 이거 하나씩 다 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하면은 원시인이고요. 규칙이. 옆에 넣어. 네, 책 옆에 써 있어요. 자, 문제에서 합이 일정할 때. 얘들아, 문제에서 합한수 x 좌표랑 y 좌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표현할 수 있어. x 플러스 y가 2일정 a배라는 소리거든. 어떤 a. 그럼 일정하다는 건 a라는 건데 그 중에서 x를 상대방으로 이항하면 y는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합이 일정하다는 건 돌려서 말하면 이항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그럼 이거는 아저씨들 이거는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1차. 1차 함수라서 x 앞에 놓인 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선이 나와야 돼. y절편 150. y좌표는 a자리예요. 물론 지금은 150이겠는데 따라서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오면 좌표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0,150 그러니까 150점 이상이면 0,150이랑 150,0을 찍고 줄자를 연결하면 이 기준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 150이 없으면 그 근처를 봤을 때 합이 일정한 거 예를 들어 80,70 네 그림이 좀 생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보시면 돼요. 합이 일정하다는 건 그 합에 일정한 두 예시를 점으로 찍고 잘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선이 나오겠어? 150점 이상이 되려면 딱 150점일 때는 합했을 때 150점인 점들을 찾으면 예를 들어 70과 80의 교차점 70 더하기 80이 딱 150이니까 여기다 수학 점을 찍어봐 70, 80 80,70 어쨌든 상관없어 80,70 그다음은 70,80 여기 70과 80에 교차하는 점을 두 점만 찾고 잘 연결하는 거야. 이게 대각선방에 나오게 그거의 윗부분이 다 이상이라는 거. 합이 높은 수. 경계선도 세야 되는. 경계선도 풀어 이상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합이 일정할 때 대처법입니다. 각각이 일정한 건 뭐 쉬운데 합해서 일정한 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경계선이 그려져야 돼. 60. 이선의 위쪽 부분이 되는 거죠. 이상이라고 해서 이 이상. 물론 경계선 포함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읽고 할 수 있겠지. 저 147초까지 뜨니까 잘 적어놓으시고 아마 선행표가 끝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제 정규반 친구들은 다음 주 방학 동안 다 푸시고 교재 이거 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확인만 받고 집에 줍시다. 괜찮습니까? 개념원리 3-2 교재 끝나긴 했지만 이거 교재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숙제를 나눈 것까지 채점 받고 집에 보관하면 되니까 이거 다음 주 언제까지? 화목과는 목요일까지 다 풀어서 저한테 교재를 가져서 아니 수업 시간에 채점할게요. 수업 시간에 보니까 가지고 다니고 괜찮나요? 그럼 강의성 시점에 되나? 우리는 아니다 뭐 화목과에 화요일까지 끝내자. 첫날부터 화요일까지 할 수 있지? 목요일 날 쉬니까. 화요일까지 오케이 너희도 화요일까지 들고 와서 그거 가져오면 되죠. 네, 교재 다 들고 와서 채점 받으러 왔어요 하면은 그때 정말 줄 테니까 지금 받고 오답 좀 마무리 짓는 거 닦고 기간 잡고 오답도 이거 싹 따야 돼. 해야지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하겠어 틀린 게 있을 테니까 오답까지 해서 확인받으면 집에 주고 오시면 다음 주까지 끝냅시다 화요일까지는 검사 출전하고 그 주까지 제가 기간 드릴 테니까
오늘 원리 마무리하는 과정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됐나요? 네.